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4일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있긴 한데 그 중간은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서로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추위를 이기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다가 이제 길 가다가 아무나 보여잡고 허그하면 고소당하는 일 생기고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뭐 탁상 달력이든 아니면 다이어리든 서로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각오를 좀 새롭게 하자 뭐 이런 취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2월 14일이 다이어리 데이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새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새해 뚜껑이 열리기 전에 미리 한 보름 정도 미리 다이어리든 탁상 달력이든 구해서 아니면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새해는 이렇게 또 어떤 일정들이 있구나. 나는 또 이런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가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해마다 11월 초가 되면 그 다음에 탁상 달력을 구매합니다. 물론 12월 달에 뭐 치킨이든 이런 거 사 먹으면 그 탁상 달력 선물로 주는 곳이 많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도 뭐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근데 저는 굳이 내돈내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쟁이니까 탁상 달력에다가 중요한 증시 일정 같은 것들을 메모하기 위해서 메모 기능이 좀 좋은 조금 큰 한 A4 용지 정도 되는 탁상 달력을 구입해서 이제 중요한 증시 일정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죠. 제가 요때쯤 되면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 새해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시면 탁상 달력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거 일정 찾아보시고 체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거의 해마다 드리고 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지키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주식시장 분위기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막판에 그 주린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주린이도 아니고요. 그냥 그 주식시장의 갓난쟁이들. 나 주식시장에 발도 아직 들이지 않았어. 나 증권회사에 가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짓거리를 할 건지 그거 좀 공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을 출연할 때 그러니까 한경와우를 제외하고 제가 모든 경제방송을 다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경제방송은 이렇게 시청률도 안 나오고 어떤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경제방송인을 선언하면서 주식하지 않는 사람조차 보게 만드는 증권경제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더니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님 성공했다고. 나 주식하지도 않고 뭐 증권방송 같은 거 듣지도 않는데 돈다방 미쓰리는 듣는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나 주린인데 장타가 좋아요? 단타가 좋아요? 아니면 어떤 주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 같은 것 좀 선물해 주세요. 선물이 아니죠. 선물할 순 없고 추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본 걸로 또 어디 가서 기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린이도 아니고 진짜 주식시장의 갓난쟁이들,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그런 갓난쟁이들을 위한 팁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조만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됐다, 뭐 괜찮다 그러면 또 시간을 만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좀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어젯밤에 제동거리에 대한 그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런 미쓰리가 11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했던 대로 제동거리 효과를 보여줬다. 뭐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에다 올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잘 넘어갔고, 오늘 밤에 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될 텐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0%, S&P 500이 0.73%, 나스닥이 1.01%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소비자 물가지표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는 7.3%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혹시 7.3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11월 말부터 여러분 쟤네들은요, 산타랠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초에 뉴욕 증시는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좀 하는 꼬라지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12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표가 설사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 7.3%보다 높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전월 대비로 어떻게든지 뉴욕 증시를 좀 포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니까, 제가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쓰리의 어떤 그런 지금 시장을 보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일명 제동거리라고 표현했던 둔화폭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시간차다.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는 금리 동결, 3월 달에는 25bp, 5월 달은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은 75bp씩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정말 최근에 거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75bp라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소비자 물가지표, 즉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모습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열통 터지고 막 답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소비자 물가지표가 저렇게 여전히 강하게 나올까? 왜 눈에 띄게 둔하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꼈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경제는 시간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유동성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댔는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어떤 힘에 의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눈에 띄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 저는 그 시점이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그 전달에 발표했던 것보다 0.5% 둔화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난달에 보여준 0.5%의 둔화 폭보다 조금 더 좀 폭이 넓은 둔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유동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가 3월달, 조금 더 밟았을 때가 5월달, 그리고 6, 7, 9, 10일 이렇게 꽉꽉꽉꽉 밟아도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그 가속도의 힘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꽉꽉꽉꽉 밟아도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끼익 하고 끌려가는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속도가 확실하게 티가 날 거다. 즉 브레이크를 밟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타 랠리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산타 랠리를 그리는 가운데 12월 13일 날 발표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 7.3보다도 훨씬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7.3이 나오거나 7.4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7.3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좀 했었죠. 그런데 제가 하는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만약에 이번에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3 이상 나왔다면 미쓰리가 그동안 그렸던 쭉 어떤 경기에 대한 그림이 잘못됐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쓰리가 지난달에 보여줬던 0.5%보다 훨씬 더 둔화된 둔화폭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맞췄다 못 맞췄다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면 내가 뭔가 경제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구나. 이 부분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 오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미쓰리가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를 꽉꽉꽉꽉 밟은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동년 동월 대비 7.1% 상승했죠. 둔화폭은 0.6%였습니다.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7.7%가 나왔고요. 둔화폭은 0.5%였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 금리 인상을 75bp씩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폭은 겨우 0.1%. 그 정도밖에 둔화되지 못했고요.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반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 10월 달에는 전월 대비, 즉 9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1% 증가됐다라는 거는 훨씬 더 둔화폭이 커졌다라는 거죠. 0.3% 정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했는데 그 지지부진한 이유가 저는 솔직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 중순까지 뉴욕 증시가 제대로 한번 상승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경기가 침체가 될 거라는 이런 공포심 때문에 지난주 증시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했거든요. 동의를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미국 경제지표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ISM 서비스업 PMI 지표, 그게 뭐 50 이상 나왔다고 뭘 좋아해요. 그 전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들이 산타랠리를 생각해서 좀 뭔가 좀 꾹꾹 시장을 누르고 있구나. 투자자들이 함부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0일 토요일 방송에서 그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11월 생산자 물가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죠. 자, 생산자 물가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이겠네.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쎄했죠. 근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미스터리의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폭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산자 물가지표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뭐 그닥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2월 달 FOMC 회의를 또 준비해야죠. 자, 뉴욕 증시가요. 장 초반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경계 모드가 돌입했습니다. 경계 모드 삐까. 예. 왜? FOMC 회의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자, 12월 FOMC 회의가 돌입이 됐고요. 지금 시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이제는 75bp는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50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호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나온 신호가 아니라 이미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신호를 줬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힘을 실어준 이유는 뭐 때문이다? 경기 둔화 때문이다. 연준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요. 물론 경제 지표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겠지만 베이지북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한 2주 전에 발표되는 경기 동향서, 즉 베이지북을 보면 미국의 경제가 확연하게 둔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연준은 경기 둔화를 걱정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꽉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그런데 왜 뉴욕 증시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경계 모드를 돌입했느냐.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이성을 좀 빨리 챙긴 것 같아요. 원래는 2023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월 달은 아니고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처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2023년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혹시 그때 원래는 한 50bp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꽤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제 새해 열리는 첫 FOMC 회의에서 25bp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졌죠. 50bp 금리 인상보다 25bp 금리 인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때는요, 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하고 2023년 새해에는 제발 금리를 인하해. 이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선언하겠다라는 거는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가 좋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만약에 연준이 우리 연준 금리 인하해야 될 거예요.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와, 신난다.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해놓고 갑자기 또 개정색을 하고 금리를 인하해?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정말 의미 없는 꿈은, 허공에 삽질하는 꿈은 꾸지도 마셔라.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필요 없고요.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도 돼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2015년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상했다고 했죠. 그리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결국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겨우 12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얘기해서 1년에 8번 있는 FOMC 회의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쭉 금리를 동결해 왔다는 겁니다. 금리 동결했다가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한 번 한 거예요.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2023년에도 8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8번의 회의에서 매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주식시장은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처럼, 그 후폭풍이 오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그 후폭풍이 더 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슈를 빨리 땡기고 빨리 소화시키고 다른 이슈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덩어리도 크고 현금화도 좀 느리고 이런 부동산 녀석은 늦게 반영하고 그 충격이 좀 세고 그리고 오래 간다. 이미요, 작년 이맘때 미국은 코로나19로 시장에 풀기로 한 유동성을 회수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잠깐의 인플레이션이야 이런 헛소리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올해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해 동안 3,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가 깰 정도로 거의 한 8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글쎄요, 이제 겨우 시작을 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사실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나는 그냥 내 나이가 50이 되면 그때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진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진짜 50이 되면 집을 살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내년에 5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어떤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유동성의 어떠한 그 유동성이 이제 버블이 꺼지고 그런 게요.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훨씬 좀 충격이 크고 오래 갑니다. 뭐 내년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확 반등하냐? 글쎄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하튼 예, 주식시장은 이제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8월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미국 경제가 고통을 받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자, 그나마 연준 위원들은요. 한숨 쉴 겁니다. 한 곱이 넘겼죠.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효과로 이제 둔화되는 효과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거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연준은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2%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글쎄요, 한 4%? 4%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 4%까지 내려오기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연준은 2%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4%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날 아무리 둔화폭이 커졌다고 해도 7.1%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FOMC 회의, 그러니까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FOMC,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증시가 좋으면 안 됩니다. 증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12월 15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은 개뿔 이제 금리 동결할 거야. 이런 얘기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뭐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신중한 생각을 할 겁니다. 신중한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주식시장이 아이고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라고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쉽게 꺾지는 않겠구나라는 걸로 조심조심 가겠죠. 자, 저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소매 판매,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자극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타랠리는 생각하지만 너무 흥분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연준은요, 절대 주식시장이 호황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신중한 발언들을 할 거예요. 대신에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발언은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50bp 정도,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으나 가야 될 길이 멀다. 대신에 뭐 경기 침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인정에 대한 말은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일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나쁘지 않게 완만하게 그냥 소화시키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소리. 산타랠리는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크리스마스가 내 생일도 아닌데 왜 남의 생일에 흥분하냐고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오면 땡큐. 주식은요,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장이라도, 막 호황장은 아니라 이런 장이어도 뭐 갑자기 이상한 악재가 터진다든가 뭐 전쟁이 난다든가 그래서 막 뉴스에서 뭐 다우지수가 뭐 폭락했어요, 붕괴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훨씬 지금 같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분위기도 이런 정도 선에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선에서 흘러가면 개인 투자자들 절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53분인데 코스피 시장은 2392포인트, 이제 24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자, 여러분, 2500포인트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2400포인트 안착하고 그리고 2500포인트로 가야지만 전문가들이 설레발을 칩니다. 그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지금 조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400포인트 어느 정도 안착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슬슬 바닥론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주에 2400 이하로 빠지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2400 안착, 2500 그 모습이 돼야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단 펀드 가입을 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자, 저는 12월 15일 돈다방 미쓰리 가급적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돈다방 미쓰리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 5시에는 또 목요일이니까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